3, 4부 소개 시간이 짧아서 조금 잘렸습니다. 이따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윤혜입니다.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6583님께서 권익위는 이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일이 있다면 영부인에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한때 한동훈 전 장관이 예.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게 되게 예. 이슈가 돼서 예. 최근에 또 가수 김호중 씨도 휴대폰 번호 막 안 알려줬다 막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김호중 씨도 막 20자리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예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그 20자리 이상 가지고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차하면 자기도 나도 까먹거든요. 까먹었다 어디 메모해놨는지 모르면 그거 핸드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하승성님께서 이러다 백화점에 고위공직자 부인 선물 코너 생기겠어요. 이분은 좀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 우리 권 앵커님을 웃겨드렸기 때문에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웃어서. 괜찮습니다. 제 수준 낮은 유머 감각을. 아닙니다. 예. 자, 명수윤님께서 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금산에서 지난 전주까지 운행해요.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군수 부인들은 지금부터 명품 뇌물 받아도 절대로 처벌하지 말거라. 다수의 국민들은 너무나 화가 나 권익위 명심하거라. 예, 이분은 너무 화가 나 계시는군요. 차분히 정말, 남기셨는데 말씀을 예. 쓰면 쓸수록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예. 우리가 그 뇌물법 그거 김영란법까지 예.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버스 운전하시는 이분 화를 잠깐이라도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받아 계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7193님, 대화는 없고 말 다툼만 하는 현실의 정치에 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파국이 차분하게 다가온 것 같아 슬플 뿐이네요. 예. 파국이라니요. 우리 다 함께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파국은 아니겠죠. 네. 네, 대한민국 단단한 나라입니다. 잘못한 분들만 파국으로 가시고 잘못 없는 국민들은 행복으로 갑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예. 좀 또 답답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진짜 장보기가 너무 겁이 나요. 그렇죠. 예. 서울에서는 삼겹살 1인분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 가격을 보면은 지난달 서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83원. 김밥 한 줄도 지금 4월 지난달 3,362원에서 예. 3,423원. 짜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 예. 이 대표적으로 서민 메뉴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무려 45% 이상 삼겹살 가격은 오른 거예요. 이게 보통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예. 목살 좋아합니다. 목살 좋아. 네. 목살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좀 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아니 이게 보통 2-3시 가면은 1인분 훨씬 더 먹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2-3인분 먹잖아요. 네. 뭐 이렇게 격렬하게.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250g을 넘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3명, 세 식구 나가면 10만 원으로도 힘들 때가 많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삼겹살 먹기가. 그러면 네. 부담되죠. 예. 10년 전보다 45%. 그럼 우리 월급은 10년 전보다 45%가 올랐느냐? 예.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니까. 근데 삼겹살 먹기도 한 가장이 어디 가서 삼겹살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 물가 그러네요. 자체가 아니고. 네. 예. 이 물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민생물가 TF도 구성해서 물가 잡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석유 시추 뭐 자꾸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그런 데다 쓴다고만 하고 전혀 이 TF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도 뭐냐면 이 정부가 굵직하게 추진한 것 중에 엉망이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게 뭔가를 한번 정말 꼽아보려면 쉽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워낙 눈에 띄게 엉망이 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다못해 진짜 물가라도 잡아주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삼겹살 한 가장이 나가서 삼겹살 정도는 좀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가족들과 가족들과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혹은 뭐 두세 번씩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나라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평균적인 가정에선 우리가 적어도. 오마카세를 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5월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방한한 날 한 증권사가 낸 장 마감 시황 보고서 내부 내용의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영일만 친구란 제목의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 상승. 이런 코멘트가 지금 증권사에 실린 거죠. 시황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분석할 거면 저한테 맡겨주시죠, 차라리. 이게 그 논란이 되자 삭제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링크 닮았습니까? 아니, 히딩크는요, 4강을 잃은 신하고요. 이분은 지금 200만 원 체납했고, 갑자기 인생이 바뀐 분이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제 저에게는. 질문은 생긴 게 비슷하냐고 여쭤봤잖아요. 하나도 안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어떤 보고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엉뚱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나왔는지 네.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워낙 막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 너무 심각하니까 막 코미디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계감 아니에요?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뭐 증시 시황을 분석합니까? 삭제했다지 않습니까? 내부 규정이 있겠죠. 근데 왜 이분은 이런 걸 썼을까? 정말 좀 물어보고 싶네요. 한번 전화 인터뷰 해가지고 갑자기 근데 왜 이분도 히딩크가 놀라셨을 텐데 너무 구박하지 말죠. 아, 그래요? 놀라셨다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얘기가 막 나오고 너무 희화돼 있으니까 석유 시추 뭐 이런 게 네. 같이 농담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게 제 유일한 그래요? 이분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셔서 그래요, 우리 컨 앵커님은. 저는 아니 워낙 이 않아요. 상황 자체가 코미디 같으니까 코미디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구멍 하나에 1,000억이라니요. 우리 삼겹살 전 국민이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하여튼 반드시 재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본인들 돈으로 할 거 아니면은. 예. 자,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잇따라 재판에 이분도- 불출석해가지고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기억나시죠? 이분도 정말 정말 예.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소송 내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지키지 않고 있다.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 듣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다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변호 1년이란 징계 수치도 과연 이걸로 될 것이냐.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분노하셨겠지만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었어요. 근데 네. 2심에선가 3번인가 연속으로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 모든 1심 결과가 다 뒤집혀진 거예요. 이 맞아요. 학교 폭력 피해자분이. 엄벌할 기회를 놓친 거죠. 가해자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조국 흑성가 쓰신 분일 거예요. 같이 거기 그 공동으로. 맞네요. 근데 누굴 비판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인가? 과연 누구를 도덕적, 법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 분인가? 네. 정말 엄청난 일이. 근데 이 정도의 실수를 하고도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실수일까요? 변호사 자격증 1년 정지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처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일은 예. 거의 자기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변호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고의성은 세 번- 모르겠습니다. 세 번이나 세 출석을 번이나. 안 하는 그래놓고 거니까. 더 괘씸했던 건 그거였죠. 3번 출석 안 해서 재판을 졌잖아요. 근데 이 소송 의뢰인한테 통보도 안 한 거예요. 졌다는 예, 것을. 자신이 3번을 출석 안 해서. 와,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직 1년이라는 징계가 그러니까 뭐 내부의 규정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한 수준일까요, 과연? 다른 사건도 아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시는 학폭 때문에 목숨을 달리했잖아요. 이 학생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족도 이 징계가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이 어떤 남의 어떤 도덕성, 법적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떤 부분은 하여튼
인정할 수 없는 팩트를 많이 가지고 네. 많이 비판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렇습니다. 아유, 본인은 조국 흑서를 썼을지 모르지만 흑서 말씀하시니까 본인 흑서를 써야 돼요, 이 정도면. 모든 국민들은 본인 인생의 흑서를 우린 읽고 있다. 변호사로서의 흑서를 써야 되겠죠. 이 정도면 본인에 대한 자기 네. 반성의 흑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얌전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예, 오유래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